100년 가까이 비밀리에 전해져 온 공식이 며칠 만에 당신의 재정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것은 현대의 구루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1925년에 한 예술가가 우주가 당신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정확한 지점을 밝혀내며 찾아낸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싸구려 마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록된 의식으로 파산 직전에서 재정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왜 그것이 외과적인 정밀도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면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 열쇠는 2번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1925년의 뉴욕을 상상해 보세요. 거리에는 마차가 다니고 초기 자동차들이 모자를 쓴 남성과 당시 기준으로 과감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함께 공간을 나눕니다. 도시는 재즈와 기회, 수천 명의 꿈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활기찬 배경 한가운데 플로렌스 스코벨 신이라는 예술가는 갤러리의 화려함과는 거리를 두고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아파트에 은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단순히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하퍼스와 같은 유명 잡지에 일러스트를 제공하며 이름을 알렸던 그녀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쉽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고생해도 제자리 걸음만 할까? 그녀는 단순한 운이나 재능, 노력 이상의 무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재정 운명을 이렇게 극적으로 가르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 질문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힘이라 부르는 것들을 연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영성, 상징주의, 심리학, 신비과학에 깊이 빠져들었고 수년간의 실험 끝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 세트의 단어, 특정한 순서의 문장이었고 그녀의 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문장은 사람의 내면 진동을 변화시키고 그녀가 풍요의 주파수라고 부른 것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그녀가 출판한 책들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는 대중이 이 기술을 책임있게 이해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극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일기, 편지, 노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고 이 기록들이 최근에서야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가 번영하고 누가 고생할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끝까지 집중하세요. 당신은 이제껏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플로렌스의 제자들의 노트는 처음에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 중 하나는 중년의 재봉사 마거레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올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플로렌스를 통해 마지막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플로렌스의 4단어 문장을 3일 연속으로 모든 금전적인 결정 전에 사용했습니다. 청구서를 낼 때, 물건을 살 때, 은행 장호를 확인할 때 등. 3개월 뒤 마가렛은 유명 부티크와 계약을 맺으며 월 수입이 몇 센트에서 6,000달러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는 수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보험 중개인 제임스의 사례입니다. 그는 실직 후 재정적인 실패를 겪었지만 플로렌스의 방법을 그녀가 가르친 대로 정확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며 매우 특정한 순간 돈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1년이 차에 되지 않아 3번의 주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내부에서 무언가가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항상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에벨린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끌어당김이나 우주의 법칙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큰 기대 없이 이 방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예상치 못한 유산 소식을 받았습니다. 먼 친척 이모가 그녀에게 부동산과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에벨린은 이 경험을 항상 거기 있었지만 여는 법을 몰랐던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3가지 사례,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공통된 점은 단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단어들이 사용된 순간입니다. 플로렌스는 이 점에 대해 매우 강조했습니다.
단어는 금전과 관련된 어떤 행동, 바로 직전에 말할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거울 앞에서 아무 의미 없이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명확한 의도와 집중으로 말하고 그 후에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할리우드식의 마법이 아닙니다. 아무도 손가락을 튕겨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법입니다. 마음, 의도, 에너지가 정렬되었을 때 현실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플로렌스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임감 있게 현재에 집중하고 실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도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 준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여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확신을 만들어내고 그 확신이 당신의 모든 행동, 선택, 몸짓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외부 세계는 반응합니다. 마치 당신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플로렌스는 풍요의 시련이 운명 혹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영적 과학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정렬된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이 바로 그녀가 시련의 장이라 부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올바른 순간, 올바른 언어, 올바른 감정입니다. 먼저 올바른 순간부터 시작합시다. 이것은 번영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소입니다. 플로렌스는 돈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기 바로 직전에 보이지 않는 창, 즉 에너지의 틈이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기 전이든 구매를 하기 전이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든 혹은 복권을 사기 전이든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잠재의식이 가장 쉽게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뇌는 경계 상태에 있으며 안전을 탐색하고 기존 패턴을 검증하며 지배적인 감정, 두려움일지 신뢰일지를 결정합니다. 바로 이때 올바른 단어가 최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올바른 언어입니다. 플로렌스는 단어를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 단어가 가지는 진동적 힘과 뇌 및 개인의 에너지장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논리적 사고와 달리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의 키보드에 코드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코드가 의심, 결핍, 자기 파괴로 가득 차 있다면 시스템은 일관성 없는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코드가 명확한 의도를 담고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마음은 정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실이 조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 올바른 감정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불안이나 절박한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작동하는 감정은 미리 느끼는 감사입니다. 플로렌스는 물리적인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우주와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리고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감사할 때 뇌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며 이는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직관, 창의성,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여줍니다. 이 감정 상태는 심장과 뇌 사이의 일치를 만들어내며 HeartMath 인스티튜트와 같은 기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주제입니다. 이 일치는 당신의 전자기장을 높이고 이미 존재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했던 기회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상계통 활성 시스템은 뇌의 일종의 내부 레이더로 주변 환경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을 풍요와 일치하는 단어와 감정으로 설정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호, 연결, 길들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플로렌스는 이를 설명할 기술적인 용어는 없었지만 그녀의 직관은 오늘날 우리가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반복과 감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고와 행동 패턴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의식적인 마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자리 잡고 자동화된 패턴이 생성되며 운명이 형성되는 깊은 층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노트를 꺼내세요. 곧 이 기술의 단계별 과정을 단어 하나하나씩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이 기술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이해했으니 그 핵심인 4개의 단어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각각의 단어는 플로렌스가 정밀하게 설계한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단어들이 함께 사용될 때 몇 초 만에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일종의 암호화된 시퀀스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각각의 단어는 당신 안에 다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버튼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디바인입니다. 이 단어는 제한된 사고, 자아, 그리고 내면의 부정적인 대화를 지배하는 작은 신념들에서 즉시 당신을 분리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브인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창조적 기원, 보편적 지능, 플로렌스가 무한의 장이라고 부른 것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라디오처럼 작동하며 대부분의 시간은 두려움, 결핍, 의심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은 이 주파수를 바꿉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며 창의성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right입니다. 이 단어는 아마 가장 도전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격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번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임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그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죄책감, 트라우마, 판단, 가족의 조건화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right라고 말할 때 이러한 순환을 끊어냅니다. 당신은 풍요가 사치가 아니라 권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격의식을 자극하며 당신을 영적인 구걸꾼이 아닌 공동창조자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no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술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no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두뇌와 에너지 필드에 더 이상 욕망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혹시 돈이 생기면 이라는 말을 지우고 절대적인 현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라는 단어를 의도를 담아 들었을 때 선택적 주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주변의 디테일, 아이디어, 사람,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양자물리학은 시간이라는 것이 지각의 환상일 수 있다고 논의합니다. 플로렌스는 직관적으로 이를 이해하고 라는 단어를 통해 원하는 미래를 창조적 현재로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입니다. 감사는 순환을 마무리 짓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어나면 감사하겠다는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음을 선언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동이 당신이 선택한 현실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주에 알리는 감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물리적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thanks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적인 리허설을 활성화시키며 당신의 결정, 태도, 심지어 말투까지 바꾸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뇌는 현실과 강렬히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현실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반응 패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4개의 단어, 4개의 명령어, 4개의 열쇠. 이 단어들은 적절한 순간에 진심을 담아 사용될 때 당신이 돈, 시간, 삶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 단어들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마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 감정,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창조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이 생기면 외부 현실은 당신의 새로운 내면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 단어들을 일상 속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 말을 마음에 새기세요. 더 이상 풍요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풍요는 이미 당신 주위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 단어의 힘을 이해했으니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배울 시간입니다. 단순히 이 순서를 마법의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당신이 그 의식을 수행할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이 기술을 외과적인 정밀함을 가진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상적인 환경부터 시작해 봅시다. 절, 향, 수정 같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합니다. 자동차 안, 욕실, 중요한 이메일을 열기 전 책상 앞, 심지어 은행 대기줄에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명령 상태에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진행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깊게 3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쉬면 안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마치 빛을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들이마신 숨을 꼭대기에서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모든 긴장, 두려움, 의심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세요. 이때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황금빛이 당신의 몸을 채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 빛이 머리에서 시작해 척추를 따라 흐르고 가슴, 팔, 다리를 지나 당신 전체를 감싸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이 시각화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주파수를 변화시키고 더 수용적이고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단계, 황금빛이 당신을 감싸고 호흡이 안정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혹은 가능하다면 조용히 소리내어 다음 4단어를 반복하세요. Divine, Right, Now, Thanks. 하지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각 단어의 무게를 느끼세요. 당신 명령의 권위를 느끼세요. 각 단어를 말할 때마다 풍요의 코드를 당신의 에너지 필드에 프로그래밍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반복할 때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사이클을 3번 반복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만큼 반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평온함, 정렬됨, 준비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 행동하세요.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행동은 조급함이 아닌 평온에서,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는 존중을 담아 납부하고, 투자를 할 때는 명확한 마음으로, 판매를 할 때는 온전한 존재감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플로렌스는 이 기술은 밭을 준비하는 것이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은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풍요는 단지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다음 재정 결정을 내릴 때 비록 그것이 작은 결정일지라도 이 방법을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작은 신호들, 예상치 못한 만남,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들, 이것들은 모두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계속할수록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은 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의도, 존재감으로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식은 큰 결정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플로렌스는 진정한 변화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이 의식을 적용할 때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송금하기 전, 현금을 인출하기 전, 마트에서 카드를 긁기 전, 이 모든 순간이 당신과 돈의 관계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의식을 활성화하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돈과 관계하는 행위를 긴장이나 서두름, 죄책감이 아닌 존재감, 자격감, 감사와 연결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감정 패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장,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이 이제 돈을 다루는 것이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연습을 자주 하면 할수록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의식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반사가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그 코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단계별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과학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의도, 당신의 현실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이제 몇 분 안에 나는 왜 이 기술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조차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왜 이 기술이 당신의 마음을 장애물만 보이던 곳에서 길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전 앞에서도 이 풍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계속 함께 하세요. 가장 깊은 깨달음은 이제부터입니다. 여기까지 온 지금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이것은 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동전을 던지고 기적적으로 그것이 당신 쪽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 그 기회를 스스로의 의식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단 하루 만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상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한 것은 정열의 코드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요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내면의 위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번영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그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정렬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번 쓰고 끝나는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떠오르는 모든 생각, 하는 모든 행동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은 풍요로운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풍요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닌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이 기술을 사용해 보라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의도를 담아 사용하세요. 존중을 담아 사용하세요. 깊이를 담아 사용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사용하세요. 돈을 다루기 전에 사용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용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세요. 창조적이고 연결되어 있으며 충만하게 살 자격이 있는 존재. 이제 나는 당신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당신은 우주가 보내줄 신호를 기다릴 것인가요? 아니면 우주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신호가 될 것인가요?